문해력, 최근까지도 초미의 관심사죠. 국어에서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국어, 영어,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수학까지 문해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은커녕 문제풀이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한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수학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문해력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읽는 글에는 책과 같은 완결된 글 읽기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의 읽기, 또 각 과목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은 특히 문제풀이가 주된 공부 방법이다 보니까 질문 문해력, 즉 문제 이해력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초등 저학년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수학 문제들은 질문의 정도가 아주 심플합니다. 이런 식이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고 문제의 난이도가 증가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길이가 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심한 거부감이 있다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평소 풀던 간단한 문제랑 비슷해서 사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안에 단지 긴 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문제 점점 더 각 과목의 전문성 그리고 융합이 강조되면서 문제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최근 수능 국어 비문학 파트 지문에서는 해겔의 변증법, 기축통화, 3차원 차량용 카메라 등이 출제되었는데요. 소재 자체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묻고자 하는 내용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문제 전체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평소에 다양한 글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아이가 읽는 글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최근에 저희가 소개한 학습 만화 영상에서 저희가 한 말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초기에는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또 재밌는 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글의 장르, 예를 들어 문학만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경제, 과학 이런 분야를 읽게 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문학 파트의 글들을 읽게 하는 거죠. 이런 글들의 장르는 아이가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회 분야의 책, 과학 분야의 책, 예술 분야의 책들을 일일이 학부모님이 찾아서 이번엔 이 책을 읽도록 해야겠다. 이 책은 다음엔 저 책을 읽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시기에는 누가 그런 추천 리스트를 명확하게 주지 않는 이상 학부모님들이 챙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국어 교과서에도 문학, 비문학 안에서도 실용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읽는 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사회, 과학, 도덕 이런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평소에 읽던 책이 아니라 교과서라니 재미는 일단 없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 읽기가 곧 그 과목의 이해, 성취도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은 그 글들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라 전체를 다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교과서 읽기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낯설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읽었다고 다가 아니라 선생님의 손길, 가르침이 꼭 있어야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어야 할 낯선 어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 읽기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어휘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평소 다양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문해력의 50%만 키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해력이란 문자 그대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문해력의 의미는 이해한 내용을 표현,
활용하는 능력까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한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단계까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과서에서 새롭게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이 습득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배운 개념 어휘들을 잘 알고 이해한 만큼 자신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개념을 묻는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적용 단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핵심 단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 활용입니다. 교집합 구독자분들은 제가 얼마나 노트 쓰기를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언급했던 노트들은요, 종류로 보자면 수학에서만 개념 노트, 풀이 노트, 오답 노트, 실수 노트가 있었고요. 전 과목을 아우르는 노트로는 질문 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활용 방법으로는 백지 테스트, 마인드맵, 그리고 코넬 노트 같은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제가 그동안 저희 영상 또는 강연에서 소개하고 또 강조했던 공부 노트 쓰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걸 듣고 적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메타인지 또는 문해력이 성장해서 성적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꼭 필요한 공부니까 지금부터 더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수학에서만 특수적으로 쓰이는 풀이 노트야 수학에서 주로 쓰이는 풀이 과정을 적는 노트이고요. 오답 노트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미 잘 아시죠?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봉투 활용하라고 강조를 했었고, 또 잦은 실수들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실수들만 모아놓는 실수 노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질문 노트는 조금 생소하신가요? 질문 노트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고 그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거나 또는 선생님께 질문하는 용도로 활용하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개념 노트, 오늘 강조할 노트의 끝판왕입니다. 개념 노트는 사실 수학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필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주로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새로운 어휘, 단어 이런 뜻으로도 활용이 되죠. 아까 수능 문제를 떠올려 보면요, 기축통화라는 낯선 어휘를 공부 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축통화 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그 글에 등장하는 어휘들끼리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글이 짧을 경우에는 중심 낱말을 우선 뽑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중심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문단이 여러 개, 글이 좀 길 경우에는 주요 낱말들을 뽑고 그것들을 모아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글 전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정리할 때는요, 그냥 어휘를 중심으로 이제 가지를 쳐가면 마인드맵이 되고요.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핵심 어휘를 뽑아내고 또 그걸 다시 요약 정리해내면 이게 바로 코넬식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냥 백지,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 테스트를 하듯이 풀었으면 백지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정리된 노트를 수시로 읽어서 점차 모르는 것을 줄여가고 또 이 부분의 문제집을 찾아서 풀어보면서 적용 단계까지 완결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문해력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정리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진짜 문해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방법들이 좋다고 해도 원래 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 설명만으로도 바로 적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평소에 수학 서술형 풀이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설지를 참고해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아이, 그런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집을 따로 사서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축약돼서 만들어진 문제집이니까 집중학습을 할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 초등 문제집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과목마다 세분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재들 실제로 다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다 풀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수학 문제집의 종류가 정말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설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 가지고 읽고 어휘 공부하고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면 전 과목에 완결된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가이드가 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엄마랑 아이가 지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교재는 없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책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에게 사실 교재 소개 홍보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재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이 교재는 목적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교재라서 정말 아이들 문해력 관련 이런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초등 문해력 한 문장 정리의 힘이라는 교재인데요. 정말 제목처럼 이 교재의 목적성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 공부법을 아이들 문해력과 연결지어서 개발한 교재예요. 일단 학년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다양한 과목의 글들이 실려 있어서 교과서 읽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 한 권으로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노출시켜 주실 수 있어요. 또 쓰기 연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가 되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교재는 중심 낱말 찾기, 문장 찾기, 내용 간추리기, 그리고 그 과정을 코넬식 노트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노트를 코넬 노트 형식으로 쓰는 연습이 이 교재를 한 권을 풀면 자연스럽게 되는 형식이죠. 아주 쉬운 단계부터 연습하겠다 싶으시면 초기부터 만들어진 기본편을 보시면 되고요. 실전편은 하나의 주제 안에 다양한 과목의 지문이 들어있고 실전 문제들만 실려 있어서 기본 연습은 충분히 됐다 싶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실전 대비용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나와 있는 구입처에서 미리 보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교집합 구독자 20분에게 교재 체험하실 수 있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으로 어떻게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고 싶으신지 간단한 계획과 기대 소감을 남겨주시면 20분께 이 교재 한 권들을 나눔해 드릴게요. 당연히 아이들 단계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막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개발한 따끈따끈한 문해력 진단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문제집 선택을 할 때 수학도 마찬가지로 고민인 게 레벨, 수준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턱대고 학년으로 교재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테스트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도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아이들 문해력, 특히 질문 문해력, 문제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하게 읽어보고 처음 만나는 어휘에 대해서 찾아보고 학습하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들 제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부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물론 적용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해 보는 단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는 식으로 아이의 공부 패턴을 너무 자주 흔들지는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일단 공부법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아이와 함께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조금씩 꾸준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문해력은 절대 단기력에 늘지는 않지만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과목에서 출발한 문해력 공부법이 다른 과목에도 분명 응용되고 활용됨은 분명하니까요. 이 기회에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자료 저희가 게릴라식으로 드리는 교육자료 선물을 절대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